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의 연이 그만큼이나 질기고 쉽게 끊을 수 없기에 그런 말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얼마 전 이 가족, 혈연 때문에 겪은 황당한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갓 태어났을 무렵 저희 집은 몹시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세 가족이 살았는데 화장실이 현관 밖 좁은 마당 구석에 있어 밤이면 볼일을 보러 나가기가 꽤 무서웠다고 어머니께서 종종 말씀을 하셨었죠.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아버지께서 하시던 국밥집이 장사가 잘 되면서 살림이 나아졌는데요. 처음에는 두 분이서 젖먹이인 저를 안고 업고 동분서주 하시던 것이 번듯하고 넓은 가게로 옮기게 되고 또 거기서 똑같은 가게를 얻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는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면 아주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전부 누릴 수 있었고 덕분에 제가 생일 파티라도 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신나게 놀다 가곤 했어요. 친구들은 집에 오면 늘 너희 엄마 진짜 멋지다, 너무 예쁘시다 하며 부러워했었고 저는 그런 친구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하곤 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많은 애들을 다 먹이려면 어머니께서 아주 힘이 드셨을 텐데 제 어린 기억에도 어머니께서는 그런 내색 하나 없이 늘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갖가지 음식을 차려주셨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그런 응석을 다 받아주는 어머니께 애 버릇 나빠진다 투덜거리시며 저에게 엄하게 대하셨지만 혼이 나거나 벌을 받았던 그런 기억조차도 지금은 모두 그저 좋은 추억으로 느껴질 만큼 전 무엇 하나 모자람 없이 자랐습니다. 두 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는 무사히 어른이 되었고 남들 보기에도 번듯한 회사에도 들어갔습니다. 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부모님 앞에서 결혼식도 올렸고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약 2년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께서 혼자 남으셨다는 건데요. 다행히 어머니와 남편의 사이가 꽤 좋은 편이라 지금까지도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자주 왕래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 평탄하다면 평탄한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고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안내 데스크에 웬 늑술해한 할머니께서 서 계시더군요. 데스크에 계신 분이랑 뭔가를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 듯 했는데 직원분께서 짜증이 나셨는지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잡상인이겠거니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모습이 몹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뭘 파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뭐라도 하나 사드리고 나가시게 해드리자 싶어 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서 사정을 물어보니 그 할머니께서는 물건을 파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 회사에 자신의 딸이 다니고 있어 오신 거였는데 다른 건 잘 모르시고 그냥 그 딸 되시는 분 이름 하나만 달랑 알고 무작정 오셔서 직원분께서도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였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할머니께 이 건물에 회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혹시 따님이 저와 같은 회사일 수 있으니 이름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할머니께서 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말씀하시더군요. 우연도 뭐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 저는 따님이 저랑 이름이 같네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저랑 같은 이름인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안다고 하며 여기 이분도 이 건물에 일하시는 분들을 다 아는 게 아니라서 그냥 따님께 전화를 해보시는 게 빠를 거라고 했죠. 그냥 따님께 전화를 해보시는 게 빠를 거라고 했죠. 근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정말 이름이 정수진이냐고 물어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순간 화들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친엄마의 얼굴도 못 알아볼 수가 있느냐고 하시면서요. 데스크에 앉아 계시던 분은 물론이고 뒤에서 기다리던 회사 동료들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저에게로 몰렸어요. 가뜩이나 소란이 일어나던 차에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울기까지 하시니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수군대는 게 보였죠. 순간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아프신 분인가 보다 싶어 동료들에게 먼저 올라가라 말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우선 근처에서 차라도 한 잔 사드리고 진정시킨 뒤에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볼 심산이었죠. 그리고 아직도 울고 계시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커피숍으로 모시고 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저의 진짜 엄마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저는 할머니를 위해 주문한 따뜻한 차를 앞에 놓아드리고 친절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전 그냥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혹시 따님 전화번호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전화 걸어드릴게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자신이 너무 어려서 가난한 살림도 고달픈데 네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못 참고 뛰쳐나갔다고. 지금 저를 키워준 엄마는 그때 네 아빠랑 바람이 났던 나쁜 년이라고. 제가 속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솔직히 이쯤이 되자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제 아버지 성함을 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진짜 제 아버지 성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또박또박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너무 놀라서 순간 멈칫했는데 할머니께서 자신이 기억하는 걸 이것저것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던 식당 이름과 동네 이름은 물론이고 제가 아기 때 뜨거운 냄비를 엎어 생긴 발목 부근에 작은 화상 흉터까지요. 순간 손발이 벌벌 떨렸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전부 다 너무 정확하게 맞추시니까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사기라고 엄마나 아빠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계속 제 손을 붙잡고 우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치신 거 아니냐고 어디서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기치시려는 거라면 사람 단단히 잘못 봤다고 소리를 지르고 커피숍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뒤에서 자꾸만 제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는 할머니를 무시하고 그렇게요. 하지만 회사로 돌아왔다고는 해도 일에 집중이 될 리가 만무했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자꾸만 식은땀이 줄줄 나고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들이 맴돌았죠. 결국 하는 수 없이 그날은 반차를 쓰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엄마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엄마의 집으로 갔고요. 엄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어디 아프냐고 물으셨어요. 안색이 창백하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빨리 나온 거냐고요. 전 그런 엄마를 붙들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솔직히 뭔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뭘 하고 그런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닐 텐데 아니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 대한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정말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군요. 그 사람이 제 회사로 찾아왔었느냐고 물으면서요. 그 할머니가 사기꾼이라면 무슨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느냐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전혀 하시지도 않고 너가 그 회사 다니는 거 어떻게 알고 온 거냐고 혹시 그 전에도 연락이 왔었느냐고 물으셨어요. 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30평생 엄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나 의심은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전 제게 질문을 퍼붓는 엄마를 남겨두고 그대로 엄마의 집을 나와 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복잡하게 뒤엉킨 머리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 그것도 제 현실에 일어나다니 헛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생각이라는 걸 할 여유가 생기자 울컥 화가 났어요. 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인데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직까지 그 어떠한 이야기 한 자락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았고 용납이 안 되었었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내게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을까라는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단번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바람이 났었고 그 상대가 바로 지금의 엄마였다는 것.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집을 나갔었다는 이야기가요. 아무리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도 전화번호 정도는 받아뒀어야 했는데 후회가 됐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그분을 찾아야 하나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친어머니라면 지금의 엄마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을 텐데 유난히 늙어 세월의 풍파가 느껴지던 그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이 몹시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결국 전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저를 찾아 회사까지 오셨으니 또 찾아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나 데스크에 뭔가 전화번호 같은 거라도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싶어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직 사람들이 출근하려면 한참 남은 시간인데 회사 정문 옆 구석에 그분이 웅크리고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고 옆에는 뭔지 모를 커다란 보따리를 두고 말이죠. 저는 쏜살같이 달려가 엄마를 일으켜 세우고 끌어안았어요. 죄송했다고, 친어머니도 몰라보는 불효를 저질렀다고, 왜 이제서야 왔느냐고 횡설수설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참 웃기죠. 그동안 친어머니가 따로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친어머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모습이 너무 짠해 보이니까 단박에 눈물이 나오고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배신한 것 같고 엄마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제는 그렇게 문전박대까지 했다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엄마도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데 진짜 한 시간은 거기서 숨도 못 쉬고 꺽꺽거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겨우 진정이 되고 나서 엄마에게 어디 살고 계시냐고 모셔다 드린다고, 회사 끝나고 찾아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사시는 곳까지 일단 모셔다 드린다니까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사실 지금 여인숙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음식점 전전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나이도 먹은 데다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만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잠도 자고 먹고 했는데 갈 곳이 없다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대로 엄마 손을 잡고 우선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은행에서 돈을 조금 찾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끝나고 올 테니까 여기서 쉬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진짜 시계를 한 100번은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도 근처에서 먹을 걸 사서 잠깐 들러 가져다 드리고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분명 잘 계실 걸 알면서도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 저는 회사를 튀어나와 다시 호텔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 백화점으로 모시고 가 옷가지와 속옷 따위를 잔뜩 싸서 집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내가 어떻게 집까지 같이 가느냐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아무리 그때 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사는 게 힘이 들었어도 갓난쟁이인 너를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몹쓸 짓을 했다면서요. 제가 아직 어릴 때라면 엄마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른인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아주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도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몸이 되고 나니까 엄마 입장에서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집구석에서
남편이 바람까지 피운다면 저라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요. 남편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제 설명을 듣고는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짓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심정은 잘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께서 당신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냐고 너무 원망은 하지 말라더군요. 다 당신들의 사정이 있으신 거 아니겠냐면서요. 솔직히 이때의 제 마음은 엄마가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애정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친어머니께서 힘들게 살아온 걸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자식도 아닌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는데 혹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어요. 아무튼 남편도 이해를 해주었겠다. 저는 친어머니를 당분간 집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이 사실에 대해서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나중에 내가 따로 이야기할 테니 모르는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차피 계속 이렇게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반대할 게 뻔했고 엄마와 친엄마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우선 저는 친엄마가 식당을 전전하며 진 자잘한 빚들을 해결하고 집을 얻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비싼 서울의 집을 사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번듯한 전세 정도는 얻어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배신 때문에 힘들게 살아오신 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저 그냥 작은 월세방이면 된다고 했던 친엄마는 조금씩 말을 바꿔갔습니다. 너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 이곳은 화장실이 별로고 저곳은 부엌이 별로고 보러 가는 방마다 퇴짜를 놓기 일쑤였죠. 저는 그간 그저 숙식만을 해결해주는 식당에 작은 쪽방만을 전전하셨을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엄마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엄마의 취향에 맞춰 찾은 집은 전세라고는 해도 제 돈만으로는 무리가 있을 만큼 큰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저와 새엄마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야 제가 버는 돈에서 드린다고는 해도 전세를 얻고 또 그 안에 가구를 채우고 거기에 더해 친엄마가 여기저기를 전전하다 진 빚을 갚아드리려면 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다만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찾는 과정에서 새엄마에게 친엄마를 모시고 왔으며 친엄마를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한다는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유산이 제 앞으로 된 통장에 있었더라면 이 사단이 나지도 않았을 텐데 큰 욕심이 없어 새엄마에게 관리를 맡겨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당연히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저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저 유산 중 제 몫만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나 막무가내셨어요. 그동안 제가 하는 일들을 그저 믿고 지켜만 보시던 분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친엄마가 이렇게 살고 계신 것도 전부 새엄마 때문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유산 중 제 몫만을 쓰겠다는데도 이러시는 게 너무 화가 났죠. 몇 번의 설득과 거부가 이어지고 결국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왜 지금껏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화를 내셨고 저는 저대로 피가 이어진 가족인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따졌습니다. 새엄마와 저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어 갔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그런 저와 새엄마를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새엄마대로 고집을 굽히려 하지 않았고 저는 저대로 그런 새엄마를 나쁜 쪽으로 새롭게 보게 되어 관계가 완전히 악화되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져 그냥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 모든 일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제 몫의 유산을 다시 찾으면 해결될 문제였으니까 그냥 약간의 이자를 물고 눈앞의 일을 해결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늘 온화하시던 분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반대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은행으로가 대출을 했고 친엄마가 빚을 졌다는 분의 앞으로 돈을 송금했어요. 그 금액 역시 만만치 않았지만 그간 엄마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라고 하시고 또 그렇게 돈을 빌려주셔서 살 수 있었다는 말에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돈을 보냈죠. 집은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던 곳이 신축이라 아직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입주를 하기로 했고요. 그 사이 몇 번이나 새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뻔한 소리를 하실 게 분명했고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집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친엄마와 함께 많은 것을 했어요. 주말에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같이 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갖고 싶어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 즈음 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렸기에 부담이 좀 되긴 했지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무려면 어떤가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집을 계약하러 가기로 한 날 사고가 터졌어요. 그간 줄기차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새엄마가 집 앞까지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출근을 하다 새엄마를 마주친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 왜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역정을 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여기까지 오면 친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엄마가 아빠랑 바람 피우는 바람에 친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미안하지도 않느냐면서요. 근데 이야기를 들은 새엄마가 갑자기 안색이 싹 바뀌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바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는 왜 모르는 척 하느냐며 엄마랑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저분이 집을 나가셨던 거 아니냐고. 다 아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시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엄마가 황당해 하시면서 그러시더군요. 그간 네가 친엄마를 만나고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서 사실을 알면 상처받을까 차마 말을 못했는데 그때 가난한 남자가 싫다고 바람이 나서 나간 건 바로 제 친엄마라고요. 새엄마의 말에 의하면 새엄마와 아빠가 만나신 건 제가 돌이 막 지났을 정도 때였답니다. 당시 친엄마는 이미 안 계셨고 아빠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새엄마가 식당 일을 돕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식당이 처음부터 잘 되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늘 새엄마에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실 정도였대요. 혼자도 아니시고 아직 하루 종일 붙어 한참을 돌봐야 하는 아이까지 있어 더 그러셨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결혼하고 같이 사시면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분명 친엄마가 그런 사정을 못 이겨 집을 나갔다고 알고 있으시다고. 아빠를 처음 만나셨을 때는 갓난쟁이인 저만 있고 친엄마는 없었다고 말이죠. 이미 친엄마에게 안쓰러운 마음만을 가지고 있던 저였지만 새엄마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혹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혹시 새엄마 말고 다른 분을 오해했던 건 아닌가 싶었죠. 상황을 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고 친엄마에게는 새엄마를 부른다는 말을 하지 않고 식당으로 모셨어요. 따로 방을 예약해둔 식당에는 이미 새엄마와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친엄마를 모시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새엄마가 친엄마를 보더니 낯빛이 질리셔서는 당신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라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밖으로 마구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친엄마의 뒤를 쫓아서 나갔지만 어찌나 빠르신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계셨어요. 새엄마는 뒤에서 남편 보고 얼른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고 일단 새엄마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친엄마는 나중에 전화를 해보기로 하고 안으로 다시 모셨어요. 새엄마는 한참을 진정을 못하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가방을 막 뒤지셔서는 사진을 한 장 꺼내주셨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말이지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저로 추정되는 아기를 안고 아빠와 함께 있었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는 해도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됐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좀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핸드폰으로 같이 찍은 사진을 놓고 자세히 보았지만 눈이나 코, 얼굴형은 물론이고 점이 있는 곳에 점이 없다든가 하는 차이점도 너무나 많았던 거죠. 남편도 그제야 사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바로 경찰에 전화하고 다 같이 집으로 부랴부랴 달려가서 혹시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오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다행히도 집에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짐이라도 챙기러 들리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럴 배짱은 없었던지 처음 가지고 왔던 짐부터 제가 사뒀던 것들까지 전부 제자리에 있었어요. 이후 경찰이 직접 집까지 출동을 했고 저희는 그 여자가 놓고 간 물건들을 전부 건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결국 그 여자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제 진짜 친엄마가 식당을 전전할 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친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작년인가 죽었는데 친엄마가 살아생전에 해줬던 이야기와 수첩, 핸드폰 등의 유품을 통해서 그간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고 계셨던지라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작게 나갔던 것도 이미 보고서 접근할 생각까지 했던 거고요. 정말 집을 아직 계약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하마터면 아버지의 유산을 사기꾼에게 다 줄 뻔했던 거죠. 상황이 일단락된 이후 저는 엄마에게 죄송하다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는 상대가 작정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데 너라고 알고 그랬겠느냐며 괜찮다 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키운 정도 정이고 어쨌거나 나는 엄마니까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저 괜찮다며 제 손을 잡고 다독이시는데 그깟 혈연이 뭐라고 친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휘둘린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제나 저를 위해서 살아오신 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기꾼은 아직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요. 저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